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27일 토요일 금주 장 마감하고 주간 시황 영상 올리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중공업이 장 마감했을 때는 뭐 별다른 이슈 없이 마감을 했지만, 물론 지금 현재 저는 18,000원대에서 반등했던 사유가 기존의 원자력 발전으로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상승은 사실은 거짓 상승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짓 상승은 어떤 그냥 그 소위 작전하는 세력들이 어떤 그런 뉴스를 어떤 재료 삼아서 가격을 펌핑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다시 물량을 고점에서 떠넘기는 그런 상승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은 이미 2020년에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고 비전 선포도 했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버릴 수 없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원전인 소형 원전 SMR, 미국의 뉴스케일사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뉴스케일사는 소형 원전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계속 개발하고 그 개발된 설계도를 두산중공업이 생산하는, 과거에도 나왔던 뉴스인데요. 원전계의 TSMC가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됐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미 지금 두산중공업은 탈바꿈을 하고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원자력 발전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은 고평가죠. 시총이 지금 10조가 넘는데, 기존의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을 지금 페이드아웃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원전 기술을 자체적으로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120기 원전을 짓는 것도 두산중공업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저는 한 22,000원 요 가격대 다시 상승을 이 가격대에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23,000원 정도를 지지하지 않을까, 혹여 만약에 깨져버리면 18,000원대까지 지지하는 것을 보고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요 라인 그려놓은 거는 과거에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아무리 두산중공업이 밑으로 빠져도 15,000원 미만까지 빠지진 않을 거다, 아마 그런 뉘앙스로 이 표를 그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필이면 장 마감하고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1조 5천억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그때 바로 뉴스를 보니까 뭐 7천억이다. 7천억이 아니거든요. 7천억은 채무 상환이고, 밑에 보면 8천억을 기타 자금으로 활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객관적인 공시 내용만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공시 내용 한번 다트 들어가서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무 상환으로 7천억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금으로 7,999억 그 가격으로 기타 자금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공시 내용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했고 7천억 원은 채무 상환, 기타 자목으로 7,999억입니다. 당연히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이 내용은 일단은 이 두산중공업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배정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 발행한 만큼의 청약이 안 되면 남은 실권주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모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은 100% 다 성공을 하게 되죠. 일단은 확정가액은 예정 발행가는 18,100원인데 당연히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 아마 확정가는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작년에 유상증자 했을 때도 1,500원 정도로 했는데 결국에 9,600원 정도로 확정이 됐거든요. 한 10% 정도 빠졌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10%로 빠져버리면 18,000원이 아니라 뭐 한 16,000원 정도
세팅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주가가 한 18,000원, 보수적으로 보면 18,000원, 정말로 극한으로 치달으면은 16,000원까지 유중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시 내용에서는 기타 자금이 어떻게 활용된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나중에 홍보팀에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친환경 사업인데 그 중에서 수소 터빈, 해상 풍력, SMR에 시장을 선점하겠다. 매우 좋은 부분이고요. 수소 터빈에는 3천억, 그 다음에 해상 풍력에 2천억,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SMR과 뭐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밝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무 상환이야 당연히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채무 상환은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가격은 떨어지겠죠. 유상증자를 1조 5천억이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악재라고 보지만, 저는 이 투자 금액에 대한 활용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시장에 공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어떤 바닥 가격이 16,000원까지 내려가느냐, 18,000원에서 마무리 짓느냐라는 것에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에서 자금 운용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두산중공업을 매매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 지금 현재 유증을 받고 평단을 낮춰서 홀딩을 하셔서 기대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져가는 게 나은 판단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2년 후에 이게 더블이 된다, 어느 예적금 펀드 다 포함해도 2년 만에 더블되는 그런 종목 없습니다. 그런 투자도 없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시대는 변했고 이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친환경 사업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전부 다 그 기업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기존에 탄소나 화력으로 하던 그런 사업들은 전혀 지금 다, 특히 지금 케미칼 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도 안 좋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탄소 중립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 전통적인 화학회사거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두산중공업의 투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방향이지만, 이 돈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적시적소에 사용이 되는지가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그것을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소 터빈은 수소 섹터가 같이 이렇게 붐업을 일으켜야 되고, 해상 풍력은 풍력 관련된 섹터가 같이 붐업을 받아야 되고, 소형 모듈 원조는 두산중공업이 대장이기 때문에 한전기술이랑 두산중공업이랑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새로 변이가 나오면서 시장의 투심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그런 하락보다 더 큰 하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중공업이 금요일 시간에 다니까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저는 오히려 하한가보다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 동향 자체는 좋았습니다. 연기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작년 8월달쯤 그 유중을 때릴 때도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작년 8월에 막 상쳤거든요. 이때 풍력으로 상친 거거든요. 연기금 계속 매수했습니다. 끊임없이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한 이때쯤 유상증자 때린 것 같은데요. 이 고점 찍고 아마 이때쯤 유상증자 때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 계속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물렸다, 연기금이 유상증자를 알고 또 매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들락날락 하거든요. 다만 다시 매수를 이때는 두산중공업이 MSCI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아마 이때 신고가를 찍은 날 바로 다음 날부터 폭락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계속 매도하죠. 네, 트렌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원대까지 만원을 찍을 때까지 계속 매도를 하다가 만원에서 턴어라운드를 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데 5월달에 공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지만 가격은 올랐고요. 아마
그 신고가를 찍은 날부터 끊임없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연기금이 계속 최근에 매수를 해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 가격에서 다시 매수를 하거나 추매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당연히 개파락은 예견된 부분이고요. 일단은 정말로 이거는 뭐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 이상, 10%에서 15%, 10%한 2만원 초반대까지는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금주내로 아마 한 17,000~18,000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8,000원 아마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사유는 일단은 유상증자가 단기 당연히 악재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3%, 5%, 한 10% 정도까지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라고 보면 유상증자라는 악재와 어떤 시장의 투심 악재가 같이 섞여 있는 두산중공업은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뭐 조금 공매도가 늘어났고 대차장고도 여전히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하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공매도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장기적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뭐 두산중공업 유상증자가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매도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홀딩이 가능한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받아서 평단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